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큰언니 노처녀라고 퇴물이라 하던 작은언니가 요즘은 큰언니의 자격지심 생겨 괴로워한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격지심 열등감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서른 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이해는 안 되지만 작은 언니를 보면서 과거에 이해 안 갔던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이라면 안 보고 살면 되겠지만 함께 자란 자매이다 보니 안 보고 살 수도 없죠. 저는 32살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남편과 즐겁게 살고 있어요. 일하고 퇴근해서 남편과 맥주 한잔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도 합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직장 상사 뒷담화에 하루 피로가 풀리는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친정에서 3녀 중 막내입니다.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연년생이고 저는 작은언니보다 3살 어려요. 작은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언니와 함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참 불만이 많았어요. 작은 언니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뭐든지 외형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세 자매 중에서 작은 언니만 성형을 여기저기 했고 키도 훤칠해요. 성형을 하지 않았더라도 작은 언니는 객관적으로 예쁘고 날씬한 외모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저와 큰 언니는 작은 언니가 성형을 할 때 있는 것들이 더한다 했습니다. 작은 언니는 큰 언니와 저희 외모에 비하 발언도 자주 했었습니다. 작은 언니는 큰 언니에게 언니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친구처럼 서로 이름을 부르고 지냅니다. 큰 언니는 워낙 순한 성격이라 작은 언니에게 뭐라고 한 적도 없고요. 작은 언니는 저에게 참 못되게 군 적이 많아요. 어렸을 때 이것저것 심부름시키고 자기 기분 나쁘면 저에게 욕하고 때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작은 언니와 정말 머리끄덩이 잡고 심하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작은 언니는 저를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말로 괴롭혔죠. 제가 하는 말마다 비아냥대고 해서 작은 언니 무서워서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작은 언니의 영향력 때문인지 지금도 할 말을 다 하고 그런 성격은 못 됩니다. 작은 언니는 성인이 된 후부터 남자도 참 많이 만났어요. 대학 때는 잘생긴 남친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기 바쁘더니 대학 졸업한 후부터는 남친 직업, 집안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솔직히 저와 큰언니는 작은언니 많이 부러워했어요. 남친 사귀는 것이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남친이 한눈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작은언니는 전혀 그런 상처가 없는 것 같았죠. 만나다 마음에 안 들면 차버리고 다른 남자 사귀고 그러는 작은언니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지금 생각으론 그렇게 부러워할 일도 아니었는데 어릴 때였으니까 부러웠겠죠. 그리고 또 작은 언니는 저와 큰 언니의 외모를 비하하며 여자는 예뻐야 좋은 남자 만난다고 저희를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작은 언니는 이유 없이 큰 언니를 싫어했습니다. 저에게 큰 언니 흉보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라 저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서 큰 언니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큰 언니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큰 언니는 제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챙겨줬어요. 만만한 게 큰 언니이니 큰 언니에게 못되게 군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작은 언니는 일찍 결혼을 했어요.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형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형부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죠. 외모도 훈남에 대기업 다니는 신랑이니 자랑할 만했죠. 작은 언니 결혼할 때 시댁에서 예물을 어떤 걸 받았다 하며 저와 큰 언니에게 자랑했고 큰 언니는 같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좀 질투도 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해 주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 뒤에 평범한 신랑을 만나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서는 큰언니만 남게 되었죠. 큰언니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만약 결혼을 안 하면 자기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큰언니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큰언니를 닥달하기도 했지만 큰언니는 그냥 웃고 넘기기만 했어요. 근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작년 초에 큰언니가 남친이라고 집에 인사를 시키더니 작년 말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촌발 날리는 얼굴에 중년 남자처럼 허허거리는 큰형부를 처음 만났을 때 언니가 좀 아깝다는 생각도 했어요. 작은 언니는 큰언니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나이 먹고 결혼한다고 너무 안 가리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비꼬는 듯한 작은 언니 말 속에는 은근히 큰형부를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훈남 외모에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결혼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너는 그게 뭐니? 이런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시작됐죠. 큰형부는 제법 큰 사업을 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인 부모님의 사업체에서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형부가 운영하는 업체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큰 회사예요. 함께 밥을 먹어도 비싼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제가 받았던 문화 충격이 아직도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을 정도예요. 큰언니 결혼하고 우리 가족 모두 일식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형부가 단골인 일식집이라고 듣고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가격에 놀랐고 형부의 행동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시키더라고요. 다 먹지도 못할 양인데 다 못 먹으면 아깝겠다는 생각도 들고 맛도 있어서 저는 열심히 먹고 있었죠. 형부는 제가 잘 먹는 음식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 음식을 또 시키고 다른 음식도 많이 남았는데 제가 잘 먹는다고 한 접시에 10만 원 돈 하는 음식을 또 시키고 저는 속으로 다 못 먹는데 하며 걱정을 했어요. 결국 음식 많이 남고 며칠 동안 남은 음식 생각나서 혼났네요. 엄마가 나중에 큰언니에게 음식 너무 많이 남기고 돈은 많이 나오고 땡서방에게 미안해서 어쩌냐고 했는데 언니는 시댁이 원래 그런 식으로 외식을 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죠. 큰언니는 결혼 전에도 비싼 화장품이나 비싼 가방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물어보면 예비 시어머니가 나오라고 해서 사주신 것들도 있고 안 쓴다고 주신 것들도 있었어요. 큰언니도 다 못 쓰고 남게 되니 저와 작은언니에게도 챙겨주었죠. 작은언니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자기도 이런 것들 많으니까 됐다고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워낙 명품 같은 것을 잘 모르긴 하지만 처음 듣는 브랜드도 많았네요. 큰형부가 한 번은 저에게 언니한테 받은 옷이나 화장품 다 못 쓰면 주변 사람들에게 팔거나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해서 용돈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돈어른이 주신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이런 거 선물로 많이 들어와서 감당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에 또 한 번 문화 충격을 받았네요. 큰언니는 정말 무슨 복인지 시부모님 예쁨도 많이 받고 명절 스트레스도 없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소소한 시댁이거든요. 명절에 약간 스트레스 받는 정도? 이 정도 시댁 만난 것도 복인 줄 알라고 주변에서 말하던데 장녀라서 부모님 안 계실 때는 집안일 다 하고 철없는 작은언니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도 많이 받았던 큰언니가 이런 집에 시집을 간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큰형부가 언니를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부럽고 착한 언니가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죠. 작은 언니는 큰형부의 집안을 알게 된 이후에 큰언니를 뒤에서 흉보는 것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해서 큰언니 뒷담화를 한참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집안, 재력, 성격 모두 흠잡을 것이 없는 형부였기 때문에 작은 언니는 큰 형부의 외모 하나 가지고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큰 언니 결혼하기 전에 작은 언니는 질투가 나서인지 큰 언니에게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그렇지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냐고 지랄을 작은 언니에게 큰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부모님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부럽다고 말하기라도 하면 작은 언니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만나서 우리가 덕을 본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이었죠. 사실 덕 본 거 많은데 말이에요. 주말에 큰 언니가 자주 불러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들어서자마자 비싸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한번 저와 신랑이 큰언니 불러서 밥이라도 사주면 큰형부는 자기 동생도 안 사주는데 우리 처제가 밥 사줬다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형부의 이런 성격 때문에 저는 질투 같은 것은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그냥 차이를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가끔 언니네 집에 신랑이랑 같이 오라고 해서 형부가 한두 번 입은 정장이라고 신랑 입겠냐고 해서 비싼 정장 얻어오곤 했어요. 작은 형부는 키가 큰 편이라 사이즈가 다르고 큰 형부와 제 신랑은 체구가 비슷해서 참 좋았습니다. 신랑도 입이 귀에 걸렸죠. 작은 언니에게 자랑하면 남이 입던 옷을 왜 가져다 입냐고 짜증을 냈어요. 지난 추석에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친정으로 갔더니 큰언니네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사돈어른들께서 큰언니가 딸만 있는 집 장녀이니 친정 차례나 지내라고 보냈다고 하더군요. 술을 거의 못 드시는 아빠는 얼굴서부터 목까지 빨개져 있는데 양주병 하나를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큰언니 시댁에서 명절 선물로 보낸 것이라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아빠는 저와 신랑에게 이거 자기 거라고 하면서 예쁜 짓 하면 한 잔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볼에 뽀뽀했더니 저에게 한 잔 주셔서 조금씩 마셨어요. 참고로 저 이제 비싼 술 아니면 못 먹는 고급진 여자 되었습니다. 작은 언니도 오고 계속 아빠는 예쁜 짓을 하면 한 잔 주겠다고 하시고 사위들이 장난삼아 아양 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작은 언니는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자기는 양주 맛 좋은 거 모르겠다고 하면서 맥주만 조금 마시는데 말투도 좀 톡톡 쏘는 말투고 작은 언니가 그러고 있으니 작은 형부도 뻘쭘해서 맥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큰 형부가 양주 두 개를 꺼내서 저와 작은 언니에게 명절 선물이라고 주더라고요. 아빠가 받은 것과 같은 급이라고 하면서 주는데 작은 언니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자기는 체질상 양주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안 가져갈 거냐고 했더니 작은 언니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큰 언니가 저보고 그럼 네가 두 개 다 가져가 이러는데 언니들 표정을 살피게 되더군요. 큰 언니는 웃고는 있는데 약간은 기분 상한 표정, 작은 언니는 극도로 짜증난 표정. 작은 언니에게 진짜 안 가져갈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차가운 말투로 아냐, 가져갈 거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양주 안 맞는다며 가져가서 뭐하게? 나나 가져갈게. 이랬는데 저를 쳐다보는 작은 언니의 눈빛은 정말 무서웠어요. 작은 언니 들으라고 제가 계속 큰 언니를 칭찬했습니다. 큰형분의 집안 얘기보다는 큰언니가 시부모님에게 예쁨 받는 것이 부럽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부럽다고 계속 말했어요. 작은 언니는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점심 먹고 얼마 안 돼서 가더군요. 모든 가족들이 작은 언니가 왜 먼저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죠. 저녁 늦게까지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작은 언니는 어렸을 때 저와 큰 언니를 부모님께 누명도 씌워가며 혼자 예쁨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큰 언니가 친척들 사이에서까지 관심의 대상이니 못 견디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저처럼 그냥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작은 언니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자기만 힘들 텐데 말이에요. 우리 큰언니 예뻐해 주시는 사돈어른들께 저는 그냥 고맙고 신랑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큰형부에게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작은 언니가 얼른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서 다들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철없이 자랐어도 이상할 게 없는 막내 따님인데 참 생각이 깊으시네요. 어릴 적 기품 있는 성격의 큰언니라 그 격에 맞는 좋은 남편 만난 것 같습니다. 작은 언니도 곧 가족들과 잘 어울리게 될 것 같아요. 집안 모두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